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쟁점토론 강경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각 회사와 기관들이 시무식을 열고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하루입니다. KBS 쟁점토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제주도라는 주제로 신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1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쟁점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시죠. 오늘 정부에서도 신년 할애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대통령께서도 나오셨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청와대에서 보통 신년 할애를 하는데요. 원래는 아마 정부 수립 후 처음 밖에서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면서 한 300여 분 이렇게 와서 그럼 각 부처 장관님들 이렇게 오셨을 거고 그리고 국무위원 전원, 장관들, 또 3부 국회나 법원 쪽에서의 3부 요인들, 또 시도지사들. 시도지사님도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 17개 시도인데 원희룡 지사께서는 뭐 바쁜 일이 있으셨는지 원 지사께서만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 오셔서 한 90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90분 동안 시무식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비공식적으로 하는 자리가 되죠. 아주 유익한 자리입니다. 좀 바쁜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오늘 처음 자리인데 어떤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많이 거론됐습니까? 오늘은 이제 가장 시급한 게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제도 설계 그리고 협력의 틀을 만들었다면 원래부터는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적 성과를 만들자.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생 그리고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 다 아시다시피 잘 이제 시작된 남북 관계가 보다 더 평화 협력에 큰 길을 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뜻을 모아서 하자는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올해 한 해 국정 운영의 어떤 주요 과제도 밝혔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핵심 국정 운영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금 밖으로는 뭐 비핵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경제 분야의 협력에까지 나가는 문제고요. 안으로는 내치 분야에서는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경제에 활력을 넣는 거. 그리고 경제 활력도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처럼 조금 대기업보다는 어려운 쪽에 함께 잘 사는 부분에 좀 더 치우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반칙과 부패가 없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 이 세 가지가 아마 가장 대통령께서 강조한 핵심 축이고요. 우리 또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꼭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균형 발전도, 분권과 균형 발전도 중요한 국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주요 직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 대통령께서 아니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핵심적으로 이런 것만큼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을 텐데요. 그럼요. 우선 이제 제일 시급한 거는 우리가 보통 시군구 이야기할 때 226개 시군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20년 이내에 한 85개의 시군구가 특히 시군이 없어진다는 매우 안타까운 추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비어간다는 뜻입니다. 지방에서 살기 어려워지니 제주도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육지 쪽에 가면은 지방이 많이 비어서 살기 어려우니 서울로 가는 거지요. 그렇죠. 인구는 감소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방을 살려야 될 거냐. 그래서 좀 이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좀 국토를 보존해서 국가를 정말 지키는 지방이 없어진다는 건 국토가 없어진다는 거고 국토가 없어지면 나라가 문 닫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급한 부분에 대한 단초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 재원을 배분할 때 국가 재정이 우리가 얼마 투자하면 얼마 수익을 올리느냐는 예비 타당성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수건 사업들을 못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데 수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제도를 좀 우리가 이것보다는 좀 균형 발전의 가치를 좀 고려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는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 공공 투자 사업을 전국적으로 예. 크게 하는 게 우리 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현재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이슈고요. 예. 또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그게 매우 중요한 가치다 해서 허락을 해서 지금 정부 내의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재정부나 국토부를 이렇게 해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예. 지금 차질 없이 그런 균형 발전 기반 공공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원장님이 또 예, 균형 발전을 담당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국민들과 도민들이 또 아주 지금 그 대통령 선거 시기라든가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지금 대통령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또 많은 그 권력들을 또 예산들을 뭐 지방으로 이제 내리는 예. 그런 것들을 좀 하겠다고 공약도 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헌법 개정 논의는 지금 썩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요.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예. 개헌의 방점은 권력의 분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제주도 입장이나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는 말씀이셨고 근데 그게 어쨌든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를 기다렸는데 국회 차원의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안을 발의했죠. 정부안을 발의했고 정부안을 발의된 거는 분명한 지방분권 개헌이었고 그리고 그 개헌에 제주도도 헌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되지 그렇죠. 않냐는 네.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주도에서도 토론을 많이 했고 국회에서도 토론을 많이 했고 합의된 잠정적 안은 제가 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안이 국회에 가서 사실은 또 예. 결실을 못 봐서 다음 국회로 이 개헌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실은. 상당히 그 아쉬운 그런 대목인데요. 네, 어쨌든 너무 아쉽죠. 국회도 정부도 국민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건데 어떤 국회가 헌법 개정을 이제 가로막는 예.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네. 그래도 정부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만 그런 책임을 넘기지 말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헌법 개정을 다뤄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늘 저희들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정책기획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밑에 정책기획위원회인데 거기서 개헌안 전체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도출을 하고 나머지 가장 중점적인 분야들에 대해서는 산하위원회가 심도 있게 지금도 연구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개헌에 넣어야 될 사항들을 계속 의원님들께 설득도 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저는 개헌은 어쨌든 우리 문재인 정부 안에서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국회 안 돼도 내년 4월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제 그건 뭐 절차절명의 아주 절차절명의 과제라는 걸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제주도도 차제에 정말 개헌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준비도 이제 논의가 없어졌다고 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야기 끝내지 말고 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이제 국회를 설득시키면서 이렇게 추진해 주기를 이제 바라면서요.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떤 국가 균형 발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수도권에 너무나 그 많은 것들이 집중되고 또 지방은 또 피폐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균형 발전 논의가 계속되고 또 2003년입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때부터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제 구성돼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 어느 정도 격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국가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한 대로 수도권 집중은 쉽게 말하면 한 달에 신용카드액의 80%가 서울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서울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저축액, 저금액의 70%가 수도권에서 일어나고요. 서울에서 일어나고 고용의 65% 정도가 서울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회가 서울에 있다 해서 서울에 모여서 그래 서울은 이제 부동산이 오르고 집값 문제되고 교통 혼잡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에 모이면 그럼 서울은 좋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서울도 서울대로 괴로우니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소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의 소위 질적 발전, 세계적인 도시로 이걸 만드는 그런 것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수도권도 중요한 균형 발전의 이제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질적 발전의 대상이 되는 곳이 수도권 말고 또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사실 피폐화된 건 아니잖아요. 제주도는 좀 특화. 정말 어떻게 제주도답게 개성 있게 발전시켜서 이걸 한국의 보석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리 제주도에는 또 있는 거지요. 인구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서울이 거의 서울 수도권이 한 50% 49.8%. 그렇습니까? 예. 제주도 지금 상당히 좀 인구가 이제 상당히 증가하다가 거의 좀 정체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할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균형 발전 로드맵 어떤 것들이 지금 구상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 문재인 새 정부의 균형 발전의 특성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도로 어느 지역이든지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가져보자. 그냥 서울에서 늘 해주고 분산 정책에서 그걸 시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시도든 어느 지역이든 좀 자립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문제는 전라북도가 제일 잘 알고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제일 잘 알고 제주도 문제는 제주도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분권해주자.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돈과 권력을 지방에 내려주자. 이게 핵심이고요. 그 분권된 토양에서 지역이 갈 수 있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권한을 내려주면 뭐합니까? 이 지역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자.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데 뭐 우리가 무슨 제주도에다가 사람을 공급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제주도 내에도 중앙부처가 와 있는 게 꽤 많습니다. 특별행정기관들도 다 와 있고 테크노파크다 뭐 정보문화진흥원다 해서 중앙부처가 여기다가 또 심어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한전이나 농협이나 뭐 도로공사나 이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공공기관들 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서울만 바라다 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모심기처럼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좀 잘 엮어가지고 제주도지사하고 연결을 해서 제주도지사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것만 잘 엮어도 지역의 역량이 배가 되거든요. 쓰이는 돈들도 좀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고 그래서 혁신 역량의 체계를 잘 갖추는 것, 또 분권해 줘가지고 지역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에 지금은 치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뭐 헌법 개정과 더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가장 많이 공약했던 부분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각자 그런 뭐 도내의 어떤 특이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헌법 개정이 안 되면 또 정부 차원에서 그런 법단위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부의 어떤 획기적인 그런 연방제 차원의 어떤 수준의 그런 자치분권 그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별로 없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의 직접적인 언급이고 그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분명하고요. 그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서 그 첫 발판, 첫 토대가 사실은 개헌이었죠. 그럼 개헌의 헌법에 그 지방분권 국가라는 걸 명시하고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조항들이 들어가야 그 헌법을 모태로 해서 관련된 법들이 제정이 돼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는데 일단 개헌이 안 돼 버려 가지고 저희들 뭐 준비도 하고 노력은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그러면 개헌이 아니더라도 개헌을 할 거를 전제로 하고 현행법상으로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하자. 그 현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지금 현재 준비해서 국회에 발의해 있고요. 이 안에 따르면 연방제 수준은 아니지만 연방제 수준으로 가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첫 출구를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치조직 그러니까 제주도에 몇 개의 구를 두든 제주도가 자치조직권 부지사를 몇 명으로 하든 또 심지어는 제주도의원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해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자치조직권을 지금 현재 이게 갖춰져 있고요. 또 사무도 우리 지방 일괄이양법에 의해 가지고 중앙 사무를 국회 통과되면 이제 쭉 이양되게 돼 있고 재정도
자치 재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 때는 3대 7.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대 국세 비율이 지금 현재는 2대 8입니다. 2대 8을 올해부터 3대 7로 맞추고 다음 정부는 4대 6 정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3대 7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방법이 지금 어떻게 가냐면 부가가치세를 내면 부가가치세 중에 11%가 지방소비세로 각 지방정부에 귀속됩니다. 이 부가가치세 중에 지방소비세율의 한 11%를 15%로 올려요. 그러면 한 3조 3천억 정도가 지방에 가고요.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회계 중에 지방자율계정이 있는데 이 중에 3조 5천억 정도를 우리가 지방에 보냅니다. 포괄보조 형태께. 그러면 대략 한 7조 정도가 내년에 지방에 오니까 약산, 그냥 쉽게 계산해도 한 14개 정도 시도가 7조 나누면 각 지방마다 대략 한 5천억 정도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겨나는 셈이지요. 그리고 다행입니다. 어쨌든 헌법 개정과 무관하게 그런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실질적인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런 노력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제주와 관련해서 이제 또 균형 발전 논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부터 우리가 이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다가 이제 2006년 7월 1일 또 특별자치도 포함해서 이제 제주특별법이 이제 시행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국제자유도시 비전, 이 균형 발전, 뭐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는 재점검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궤도 이탈된 부분에 대한 수선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성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성해야 될 건 우리가 반성을 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맥락을 좀 짚어보면 김대중 정부 때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표방한 거죠.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표방했던 이유는 당시 IMF 상황 때문에 한국이 개방경제로의 이행이 급속히 필요하다. 그리고 개방경제의 시범적, 실험적 모델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 이거 한국 정부에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니 그 당시 제주도도 국제자유도시 같은 개방경제 특구를 요구해서 합치돼서 그러면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해보자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주도는 왜 그걸 했냐면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자립적 경제 기반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 뭐 휴지도 우리가 생산해 쓰고 모든 걸 우리 스스로 여기서 자립 경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섬이란 특수성상 제주가 잘하는 것들을 농산물이 됐든 관광이 됐든 이런 거는 수출을 하고 제주에 필요한 것은 수입하는 개방형 모델이 제주에 적합하다. 저는 그것은 매우 상식적인 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바에 기왕 할 바에는 좀 적극적인 개방을 모색해보자 하는 게 국제자유도시 모델인데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건 하나의 수단이지요. 개방 경제를 향한 수단인데 그걸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수출하고 어떤 산업을 진흥하고 어떤 인력을 우리가 양성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은 없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의 농산물을 제주도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국제적 수준에 어떻게 이거를 잘 해가지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유통의 경로를 통해 세계 시장에 내다 팔자라든가 관광의 계통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든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산업의 형태로 우리가 제시됐어야 되는데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바로 두루뭉실하고 막연한 개념만 썼을 뿐이지 구체적인 목적지는 제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을 조금 더 드리면 특별자치라고 하는 거는 이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배를 움직이는 엔진이거든요. 그럼 이 엔진의 마력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마력수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들이 보다 더 논의되고 보다 더 세심하게 정교하게 가다듬어져야 됐는데 사실은 많이 그걸 놓친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도민들은 이제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해서 뭐 관광객이 급증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집값 집가 상승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뭐 교통 문제 여러 가지 그 수용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도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증폭되면서 과연 국제자유도시가 맞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바라볼 때 어떻든 그 국제자유도시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비전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는 계속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중앙정부에서 많이 활동하시니까 제주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그 어떤 제주도만의 어떤 특화된 전략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냐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어쨌든 제주도 하면은 세계 시장이 갖고 있는 인식이 유네스코 3관왕으로 빛나는 예. 자연의 보석이고 그렇죠. 예. 어쨌든 정말 얼마나 깨끗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한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청정하다. 예. 제주 하면 참 깨끗하다. 예. 또 삼다수 하면 굉장히 좋은 물이다. 예. 이런 그 인지가 있으니 이런 인식의 토대를 살려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농업, 농산물, 그게 또 생명공학과 연결되는 그런 예를 들면 건강, 또 식품 이런 류의 좀 특화된 산업이 우선 예.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시장이 꼭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관광객도 소비 시장이 되니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 가능한 인구의 직수입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광을 우리가 우리에 맞게 어떻게 할 거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박리담의 규모의 경제는 제주도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가 섬이잖아요. 작은 섬인데 여기다 막 때려 담아서는 안 되거든요. 1,500만씩 오는 게 이게 아주 환영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략 한 700만 정도. 적으면 적게 오되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관광객 가지고 돈 많이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건 질적 관광이라는 게 그건데 하와이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관광객 수는 절반인데 소비불은 3배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와이보다 우리가 훨씬 이쁘고 잘났는데 못할 게 없는데 그렇게 좀 적게 오되 좀 많이 쓰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 지역 주민의 호주머니 또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관광이라 해야죠. 뭐 다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가 지금 처한 현실을 보면 어떤 점검이 좀 필요한 시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난개발 문제, 수용력 한계,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광을 전공하셨으니까 뭐 질적 관광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제주도에서도 논의돼서 정말 그 문재인 정부에 맞춰서 이렇게 좀 뭔가 좀 달라지는 비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국가 균형 발전에서 특히 이제 또 하나 축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국가 혁신 클러스터. 지금 많은 그 정부 기관들이 이제 제주에 오기도 했지만 이제 클러스터를 통해서 어떤 지방 혁신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그 균형 발전의 축으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뭐 중요한 축이고요.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적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산업을 죽일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주도는 조금 여름입니다만은 뭐 우리가 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육지 부분에 가면은 많이 좀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 주력 산업들을 과거 한국을 지탱해온 이 제조업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거.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혁신 클러스터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거고요. 전국에다가 우리가 14개 시도 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시도 단위로. 거기서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산자부가, 산업부가 또는 중기부가 제주도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국가혁신 클러스터의 주제는 물론 제주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농업하고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지금.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관광, 마이스 이런 것들이 국가혁신 클러스터의 주체였는데 관광과 마이스는 국가혁신 클러스터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서비스업이지. 어떻게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우리가 할 때 도민과의 직결된 산업을 할 때 관광 산업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농업 식품이다 해서 농업 식품으로 지금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제주도도 정부가 보조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주 초점을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는 청정 환경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청정 환경을 보존하려면 어떤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어떤 비중 있는 그 농업, 이제 수산업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해나가는 게 제주의 어떤 미래의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청정 환경을 우리가 제주도 하면 환경을 우리가 환경 깨지면 예를 들어 우리 지하수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다면 그걸로 끝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환경은 우리의 자산이기도 하고 우리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우리 도민들이 이게 정말 깊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게 환경은 개발을 안 하고 가만두었은 건 환경의 보존이 아닙니다. 그건 방치지. 환경은 개발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돈과 인력을 들여서 관리하고 가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둬버리면 벌초 안 하고 가만히 둬버리면 산 망가지듯이 우리가 벌초하는 거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돈을 가지고 뭘 가지고 우리 제주의 환경을 관리할 거냐 할 때 환경 자체가 생산의 수단이 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농업을 또 농촌을 식품을 이런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 균형발전위원장님이 장관급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급 민간인입니다. 예, 그래서 제주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한 그런 그 혁신 클러스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뭐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또 물론 도에서도 이렇게 좋은 안을 올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요. 좀 더 우리 도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좀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주특별법을 정말 자치와 분권 정신에 맞게 해서 2009년도에 전면 개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도민들에게 모든 선택권을 넘기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요즘 통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특별법 개정 논의 어떻게 되고 있죠? 어쨌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특별자치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특별자치 앞에 특별자를 붙인 거는 분권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제주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봐서 좋으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취지에 한 거고 그렇게 된 거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 계승을 해서 이걸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 모델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분권을 하면 다른 시도가 한 50% 하면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한 80%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뭔가 좀 확장된 형태로 해보겠다는 게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이고 공약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 특별자치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런 걸 뒷받침하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제주도만의 특별자치의 모습은 누가 만드느냐는 우선 누가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제주도민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서 만들어서 제주도에다가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회자분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가 자치인데 자치. 스스로 어떤 제주도를 만들 거냐는 건데 그걸 서울에 누구가 이런 거를 해보세요. 물론 제주도에서 만들다가 서울에 있는 교수님이나 뭐 행정 전문가를 불러다가 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겠냐고. 그러나 그걸 제주도가 만드셔야 된다는 거고 1번. 그럼 두 번째는 그 만든 거를 대통령의 의제, 대통령의 정책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이 자치와 분권과 균형 발전을 다루는 두 위원회가 있어요. 직속으로. 두 위원회가 하나는 자치분권위원회고 하나는 균형발전위원회인데 이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대통령의 그 철학을 뒷받침하는 세종 제주특별자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석은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주도가 유수를 안 누려요. 세종은 자꾸 하는데 그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정부안은 만들지 않는 거죠. 제주안이 와서 그걸 심의하고 정부가 보완해드리는 거지 제주안이 먼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제주안을 지금 만들지 않고 있는 그 지금 도정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정이 특별법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논의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거는 도정이나 도의회는 대표기관이고 사실은 도민이 만드는 거여서 결국 마지막은 도민투표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거친다면 제주도민이 공론화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이행해야 되겠고 우리 도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제주 발전이 되는 그런 사항들을 정부에 요구를 해서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서로가 좀 미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제주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점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시장 직선제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43개 읍면동장은 제주도의 경우는 직선으로 뽑겠다 이래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경우는 시군의회를 제주도의회가 시군 담당 상임위를 만들어서 해도 된다는 거고 제주도지사의 임기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 우리 3선 해보니까 선거 때마다 자꾸 이 좁은 데서 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갈등이 심해지니 우리는 그냥 뭐 7, 8년 단임제로 하겠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걸 제주도가 숙성을 시켜서 안을 주면 헌법에 위배되는지 이 안이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건 아닌지를 두 위원회가 좀 잘 살펴서 아 이거는 괜찮다라고 해서 도장을 찍으면 대통령안이 되는 거죠. 대통령안이 되면 정부하고 협상해서 국회로 넘어가면 특별법 개정이 되는 거고 그 절차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그럼 제주의 안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아직도 고민 중이고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제 제주에서 어떤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도출해서 올리면 그렇죠. 어쨌든 따르겠다. 네. 그런 입장은 이미 갖고 있다. 갖고 있죠. 예, 그렇게. 세종은 많이 진척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주 세종은 지역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59번에 아마 과제로 포함됐을 텐데 이건 그러니까 행안부도 또 자치분권위원회도 우리 위원회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대통령 공약이니까. 네. 그걸 하기 위한 판을 깔아놓은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정부에서 만들어달라고 제주가 요청하면 저희들이 만들어줄 용의도 있는데 또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도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그 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균형 발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그 예산들을 지방으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 국가 균형 발전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는 그런 국가 균형 발전 예산을 따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가 프로젝트를 좀 제안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타시도는 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많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준비란 이야기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을 해왔던 거죠. 그럼 정부는 빤하거든요. 그게 야그 투자하는 대비 수익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정부가 계속 주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일이 안 나오면 계속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효율성을 들어서 다음에 하자 해왔던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통고개벽이라고 하는데 넘지 못해가지고 그 울며 그 서러운 게 많은 거죠. 다른 시도는. 제주도는 그게 좀 덜한 게 제주도는 그 참여정부 때 특별자치 해가지고 우리 균형발전 특별회계에다가 제주계정을 만들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면 일단 기본은 갖는 게 되니까 뭐 더 가져오려고도 잘 안 하고 또 뭐 아시다시피 서울 가서 하루 잤다가 오고 뭐 이거저거 하는 것도 좀 귀찮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좀 이 왜 보채고 이렇게 울어야 뭐 젖도 준다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죽겠다 하는 소리를 좀 중앙정부엔 덜 하는 편이죠. 제주가 좀 치열하게 정부하고 좀 협상을 하고 어떤 좋은 기획을 내놓고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네요. 논리와 로직 그 역량이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특별자치가 가져온 어떻게 말하면 또 하나의 부작용이 그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개 시군도 있었고 종전에 중앙부처와 교섭하고 그런 시대였으면 옛날에 어느 그 군수는 중앙부처에 솔레기 많이 보내가지고 예산도 많이 따고 해서 유명한 군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을 텐데 거꾸로 그런 부분을 더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가 될수록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말 그 아쉬운 그런 부분이네요. 제주 개정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예산으로 얼마든지 정부에서는 예산을 내릴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혁신 클러스터도 제주 개정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균형발전 기반을 위한 공공투자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주 개정하고 관계없죠. 지금 제주에서 조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 조금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좀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교육위원 제도 이제 계속 타시되는 일몰제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이제 좀 노타치하겠다 뭐 그런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제주도 경우는 어쨌든 다른 시도하고는 좀 특별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뭐 정확하게 말하면 테스트 베드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시범이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실험인데 이게 교육하고 행정이 분리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정부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좀 선제적으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겠다. 저는 이래도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사실 교육만큼 중요한 자치의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경찰, 교육 이런 게 사실 우리 도민 생활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행정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스럽고 그런 안을 제주도가 좀 선제적으로 내주시면 그건 정말 전국적으로 공론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의회의 감시 권한을 어떻게 갈 거냐는 거를
부속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자치경찰 관련해서도 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의원 활동할 때도 보면 자치경찰을 제도를 두긴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인원 문제라든가 정부의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부족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지금 권한도 많이 강화시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획기적인 그런 그 제도 개선과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니까 일단 전국적인 준비되어 상황을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하기로 했고 예. 자치경찰을 제주가 먼저 이제 출범한 거고 뒤이어 서울, 충남, 세종 예. 이렇게 뒤이어 자치경찰을 하고 어느 수준의 자치경찰을 할 건가를 지금 지방정부와 경찰청이 협의 중인데 제주도가 여기에는 막대한 공헌한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처음에 자치경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좀 서러움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경찰하다가 자치경찰 하니까 수사권도 없지. 에? 이게 무슨 치안 이 밤에 무슨 뭐 도로 정리나 하고 뭐 이런 게 이거냐 하는 그런 서러움들이 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주도 자치경찰의 경험이 여과 없이 정부의 이 제주도 자치경찰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간의 경험을 이야기해서 지금 한국의 자치경찰을 지금 닦는 토대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양도한다는 것도 제주도의 기여고요. 그럼 제주도가 그동안 못해왔던 만큼 전국경찰을 하는데 제주도 자치경찰은 하나 더 나가야 되죠. 예를 들면 어느 수준으로 갈 건지를 고민을 해서 제주도는 보다 더 확대된 형태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심지어 경찰청장을 도민의 손으로 뽑겠다는 것도 해봐도 됩니다. 못할 건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경찰을 제주도 경우는 지방경찰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수준의 것도 저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제주가 어떻든 특별자치를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세종시도 이제 늦게지만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뭐 헌법 개정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다른 노력을 통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우리 제주도가 좀 선점해 왔던 거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차별화된 그런 자치분권이 더 강화된 시도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제주도가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정부에 제출을 하면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히 다룰 거라고 늘 제주도는 사실은 특별하게 생각해왔고 특별한 곳으로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우리는 사실은 자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는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일국이 체제 형태의 정말로 완벽한 모델을 꿈꿔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목표로 두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다 좀 크게 뭐 10년만 보지 말고 3, 40년 후까지 좀 봐서 그런 차원에서의 행정 체계도 좀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행정에 좀 더 의견이 투영될 수 있게 그럼 직선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또 주민의 직접 투표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직접 투표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사회적 비용도 좀 맞고 이러지 않나 싶어요. 또 자체가 사실은 직접 투표고요. 사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이제 오래 하긴 했지만 법 자체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해서 어떤 것들도 도민 스스로가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주장했던 부분인데 제주특별법 제8조를 개정을 해서 어떤 행정체제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우리가 좀 더 선진적인 안을 도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원포인트로라도 법 개정을 해서 우선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좀 특별법 개정이 조금 천천히 좀 이루어지더라도 그 부분만큼 좀 빨리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좀 노력을 좀 같이 해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재인 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지역 정책의 목표하고도 배치되는 거예요. 지금. 도민에게 자기 결정권을 쓰면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 특별법 8조는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내가 어쨌든 국회가 법 개정하는 데니까 그건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공약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 4.3이 지금 작년에 70주년 해서 많은 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배보상 문제, 뭐 정명 문제, 우리 도민들이 지금
70년 넘는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들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제주 4.3 특별법 그 전면 개정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도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도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기대가 높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4.3도 뭐 어쨌든 특별자치나 다른 거 못지않은 우리 제주의 네. 주제지요. 일단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보면 참 많이 진척됐다는 거는 4.3이 많이 전국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중고에서 4.3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도 4.3에 대한 이 강의 이 커리큘럼 우리가 넣고 있고요.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전국화됐고 전국화는 많이 됐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3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세계화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4.3이 정명이 뭔지 이게 사건인지 혁명인지 봉기인지 4.3의 이름부터 우리가 개념 정의를 잘해야 될 테고 다음에 4.3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세계화돼 가겠죠. 네. 그런 부분과 별도로 대통령께서는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이어서 배보상에 이르는 절차를 완벽하게 했다 하셨거든요. 물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조금씩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 이것대로 계속 해나가고 배보상까지가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배보상까지 가야 정리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는 4.3 70주년에서 대통령께서 유족께서 원하는 그날까지 그만하시겠다는 그날까지 유해 발굴을 지원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세계에 이런 류의 공권력에 의한 대학살의 유해 발굴을 하는 사례는 4.3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매우 진전된 정책,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고맙습니다. 그 4.3과 관련해서도 조금 분야는 다르지만 좀 함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네. 그 어떤 제주가 앞으로 이제 자치분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 또 도의 한마디 뭐 이렇게 또 한 말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감히 좀 네. 제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말씀드리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선 우리 제주가 제주 스스로에 가야 될 방향이 어떤 데인지 어느 정도의 엔진을 달고 갈 건지 행정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체계를 가지고 가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현실과 사이에 어느 정도 갭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줄여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또 정책을 숙성시키는 몫은 온전히 도민의 몫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도와주겠다는 서울이나 세계의 친구들을 많이 확보해야 될 테고요. 우리 내부에서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가급적 좀 결정을 빨리 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부드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얼마만큼 내려오십니까? 거의 자주 못 오고요. 내려오셔가지고 그래도 좀 제주를 위해서도 좀 기여하는 부분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뭐 제주에서 많이 기여하고 싶고 또 그럴 마음도 있는데 네. 이게 17개 시도 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제주에 비교적 많이 못 오고요. 또 제주에 오면은 다른 시도 눈치도 사실 좀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KBS 토론이나 또 중요한 경조사 같은 게 있으면 그때 오는 형편입니다. 아, 예. 사랑은 변치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 연말에 저희들이 갈등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그 신공항 관련해서 지금 도민들이 상당히 지금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중앙정부 내지 도하고 이제 대립적인 상황이 있는데 좀 묘책이 없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많이 듣고 많이 계신 걸로 하죠, 알고 많이 있습니다만. 하죠, 많이 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그걸 풀고 새로 끼워야 되지 않냐는 거 하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는데 이제 끼운 단추를 풀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고의 논쟁인데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잘못 끼워졌는지 안 끼워졌는지를 제대로 한번 보자는 건데 그렇게 약속된 부분들이 사실은 완벽하게 실천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신뢰성이 손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크게는 우리 제주도의 사회적 자본의 손실로 보고요. 다만 저는 분명한 거는 그것이 제2공항이 됐든 기존 공항의 확장이 됐든 공항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공항 확장에 대한 것은 일단 맞다고 해놓고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을 좀 수선 모델이 가능한지 찾아보고 수선 모델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결정도 저는 빨리 내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주를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계실 걸로 봅니다. 제주에 어떤 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뭐 기회와 관련된 부분은 좀 논의가 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주 어떤 게 위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보이는 게 혹시 사회자님 없으십니까? 제가 속되게 표현해서 이 끝발 뒤에는 이게 끝발이 잘 나다가 뒤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한동안 이게 안 되잖아요. 네, 좀 순서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회가 분명한데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바로 위기로 이어집니다. 예, 저는 제주를 대한민국도 쳐다보고 있지만 저는 세계도 제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저기서 어느 정도의 수준과 어느 정도의 결정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지 예,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해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곳 무엇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열려 있는 곳 신뢰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곳 또 배려할 줄 아는 곳 그걸 제주가 우리가 4.3 역사를 우리가 바로 세운다든가 우리가 그동안의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전환 능력을 발휘 제주를 갖고 왔다든가 또 밖으로 유네스코 3관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우리의 역량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정말 독립국가를 해도 저 국가 경영을 할 만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수선 보완해서 그렇게 정말 나중에는 하나가 돼서 제주를 정말 우리의 보석 세계의 중요한 섬으로 만드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 우선 새해에 건강하고 또 행운이 가득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주도는 사실 세계가 아끼고 제주도만의 섬이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섬이고 세계의 섬이어서 그런 자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섬을 정말 세계의 보석으로 잘 가꾸어 나가는데 도민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저든 뭐 여기 사회자분이든 KBS든 주변 모두가 그런 일을 하는데 힘을 합치고 도와서 함께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지방자치 강화 그리고 자치화분권, 국가 균형 발전.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자 주제였습니다. 이제는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로 실제 하나하나 실천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은 우리 제주도민들의 사치분권의 그 열망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바라는 그런 것들을 올 한 해는 한 발 한 발 실천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신년 기획 이어집니다. 균형 발전과 제주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